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이상기온과 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일찌감치 공공자원으로서의 바람으로 풍력 발전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풍력 개발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변화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 풍력공학부 김범석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김범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연구기획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미래성장과의 고윤성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에는 과를 옮기신 거죠? 지난번 나오실 땐 저탄소 정책과에서 이번 미래성장과. 예, 그렇게 저희가 재편이 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에너지 전문가 분들 모시고 풍력 발전 사업 관련된 내용 토론해 볼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명칭이 길긴 하지만 어쨌든 풍력 발전 허가와 지구 지정에 관해서 이제 좀 변화를 가져가 보겠다라는 것인데 핵심 내용이 뭔지 먼저 과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201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이제 지구 지정 제도와 함께 이제 공공주도 저희가 해상풍력, 육상풍력 정책을 운용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7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경험과 많은 성과들을 누적을 해왔고요. 그런 반면에 그런 최근에 이런 탄소 중의 흐름과 함께 이런 분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환경 변화와 이제 그런 사업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기존부터 안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자 예정 지위가 만료되는 이런 시점과 함께 이런 고민을 담아내서 저희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선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배분이란 두 가지 가치를 핵심 가치로 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기관이라는 역할을 신설을 했고요. 이 공공자원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 공정상생 풍력 개발 지표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저희가 달성해야 될 과제들도 세분화를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의로운 배분, 이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더 넓게 도민사회에 그게 함께 향유되어야 할 것인데요. 정의로운 배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인근 지역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좀 이제 넓게 가져가시면서 그런 지역에서 영향받는 분들에 대한 폭넓은 포용, 그리고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수익이 지역 사회로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것을 좀 골자로 잡아서 정책을 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기존의 제주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던 사업 예정자 지위 기간이 이제 만료됐다. 그래서 그걸 만료된 시점에 새롭게 좀 짤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안의 내용들은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배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은 세부 토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총괄적으로 이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교수님 먼저 평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공공주도 1.0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주도만의 독특한 절차였는데 그동안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가진 제주에너지공사가 무분별한 사업 난립을 잘 억제해왔고 그리고 지역사회 수용성 향상과 지방공기업의 자체적 역량을 강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탄소 중립섬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895메가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이 필요한데 그동안 개발된 해상풍력 사업이 30메가와트에 불과하다라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 2월에 동의안이 가결된 한동평대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업자 공모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의 공공주도 1.0이라는 기존 절차는 사업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상풍력은 또 육상풍력 사업과는 달리 대규모 자본 투자가 또 반드시 필요한데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가진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의 추가적인 자본 투자 여력이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로는 지금 추가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방 공기업의 독점적 사업 개발 구조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효율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 그리고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산업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2.0과 같은 공공과 민간이 협동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단계로 했던 1.0 버전이 좀 버전업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네네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게 기존에 했던 이 정책, 풍력의 공공적 관리 정책에 갖고 있는 선의적 의미 자체를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좀 확대되고 있고 물론 속도가 늦다 이런 건 있지만 사실 이게 다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는 독특하게 공공이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공동 자원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는 그 한국 전체에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출발점을 좀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법안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지금 평가를 하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근데 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조목조목 이렇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어떤 자료나 보도자료 이런 쪽에서는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문제인지를 좀 명확히 분석이 없는 것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평가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조례나 법률 같은 걸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기준고시 변경하는 정도로 논의하다 보니까 이 논의 과정 자체가 그냥 행정에서만 이게 진행되고 도의회 같은 이런 데에서 꼼꼼히 점검되는 것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뭔가 평가할 지점 맞는데 제대로 평가하고 뭔가 대안을 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좀 제대로 평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또 같이 좀 토론해보죠 뭐.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네. 공공주도 1.0 버전도 사실은 비판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계획이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이게 공공주도이냐, 사실상 민간 사업자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공공주도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더 주도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된다라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이번 2.0 계획은 굉장히 후퇴했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저 뒤에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상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아니면 팩스로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 위에 논란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인 절차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긴 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만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쨌든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바를 담아야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의 함의가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게 이번에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공사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에 있어서인데 에너지공사가 하니까 사업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게 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금민 도지사 때 어쨌든 사업 허가들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당시 에너지공사가 공공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다. 그럼 이건 왜인가?
그럼 공공이 빠져 있고 민간이 주도인데 이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이건 단순하게 뭐 그러면 뭐 민간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에너지 공사가 무조건 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출력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미래를 지금 선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각종 문제를 떠안고 있는 곳이 제주도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과 통찰을 거친 후에 에너지 공사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까지 민간이 해왔던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에너지 공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지 그냥 에너지 공사가 느려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짚은 지점들이 좀 틀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로 우리가 좀 토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공공 주도의 1.0으로 만든 첫 번째 버전이 문제가 무엇인지 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평가 부분을 하나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를 제안하신 이게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강화하는 측면이었다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거냐는 부분 그리고 정의로운 배분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게 정의로운 배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평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다들 조금 우리 교수님 평가랑 우리 국장님 평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고 교수님은 이게 지금 에너지 공사가 진행해왔던 것들이 효율성이 없고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한 것도 똑같이 지금 효율성 면에서 따지면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교수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그동안의 풍력 발전 사업이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 공공 주도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뭐냐? 네. 네. 공공이 주도를 하는 건 좋은데 공공이 꼭 독점적 사업자의 어떤 권리를 확보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공이라는 건 어떤 민간 사업자든 아니면 공공 사업자든 이 사업자들이 실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효율적이고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실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지. 실제 공공이 직접 그 사업을 독립적으로 나만 끌고 갈 거야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또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공공주도의 풍력을 하자라고 도민사가 합의를 본 셈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온 것은 그러면 이런 합의에서 말한 공공을 굳이 바람의 풍력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일단 우리 제주도의 어떤 특별법에도 나와 있듯이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능을 저는 공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풍력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이 도민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공공의 의미를 너무 축소하고 뭐 기업들이 하는 거 뒤에 잘 보조하고 보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공공을 이해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공공성이라고 생각하거나 공공적 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직접 이 풍력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자원들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이익을 공공이 다 갖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에서 모두 공공적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얘기죠. 시장들이 다 하도록 하고 뒤에서 공공이 좀 뒷받침해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에너지 민영화라고 불리는 그런 흐름들을 사실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공공하면 늦고 민간이 하면 빠르다는 얘기가 제가 정말 그런 건지도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이 분석인데요. 기후솔루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70건이 있는데 10년 동안 단 4건만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70건이 신청됐는데 단 4건만 인허가. 네, 인허가까지 온 거죠. 중간에 숱한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뭐 공공이 7년 동안 했다가 뭐 안 했다 이런 얘기 자체는 사실은 뭐 공공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죠. 이걸 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또 한편 보면 다들 아시는 그 사례일 텐데 그 동북 북촌 풍력 같은 경우는 출범부터 3년 안에 모든 거 완공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하고 신뢰를 얻고 하니까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런 어떤 장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년 동안 뭐 더 진행이 없었다니까 이건 그 공공은 빠지고 민간에 해라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민간이 하면 다 좋은 거, 시장이 하면 좋은 거라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환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공공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은 채 그냥 공공 빠져라, 민간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실은 제주도에서 이거 발표하시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민간 그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었다라고 언론들은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되게 의문스러워서 이 공공성이 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좀 잘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아주 좋은 지점의 말씀이고 네.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어떤 그 해석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게 공공이 그냥 빠진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에너지공사가 지난 7년 동안 공공의 길을 훌륭하게 걸었고요. 그러면서 경험과 이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느리다라고만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복합적인 이제 여러 아까 기후 솔루션의 육지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환경들을 덜어내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크게 걸리는 게 아마 주민 수용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에너지공사가 나가서 신뢰를 얻으면서 이런 걸 하는 거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거를 저희는 아주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아까 김정도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1.0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 민간주다 이런 평을 하셨잖아요. 이제 사후적으로 사업자 공고를 하고 거기를 개발할 곳은 좋은 민간 기업을 모시게 되는 구조인데 그 전까지의 절차를 공공이 주도로 이제 밟는 것이 기존의 모델이었던 것인데요. 지난 7년 동안 이걸 했었던 거를 앞으로 다른 곳이 좋은 기업이 말씀드렸던 사전 공공성 검토 절차를 거친 경우에 개발지위를 부여를 하고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을 너희가 걷게 하는 것이 이번에 그런 저희 제도 개선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무슨 공공이 빠져서 방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럼 이거는 돌아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의 개념에 있어서 공공주도, 공공이 절차를 직접 이끄는 것을 지금 공공주도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지점에서의 이제 바라보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의 개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공감하지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공공의 관리 기능.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사업자의 기능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빼고 관리자 기능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공공 관리자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건 대단히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업자 기능을 왜 빼냐는 겁니까? 이것도 공공의 같이 사업자 기능들을 하도록 하고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걸 또 빠지고 이것만 하면 사실 다 민간이 다 하도록 하고 뒤에서 그 뒤치다거리 하라는 얘기와 가까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공공의 주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제가 조금 바로 잡겠습니다. 네네. 지금 에너지공사가 주도로 사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주특별법상에 에너지공사는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재무 능력이나 기술 능력이 있는 자도 법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쪽이 일어나질 못했던 것이지 이제 저희가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에너지공사가 기존과 같이 공사 주도로 그런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전에 주셨던 독점적 권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난개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건데
이것을 기일을 낮춤으로써 사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아니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 사업자 공고 이전까지는 절차를 또 공사가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행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공고를 하기 전까지에는 마을에서 바라는 바를 해드린다는 약속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사실 SPC를 모집한 이후에 마을에서 바라시는 바를 에너지공사가 잘 이제 그 구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가능하지만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SPC 저희 모집은 뭡니까 이게? 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 이후에 어떤 그 지구 지정 받을 때 도의회 동의와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까지 도의회 그 동의를 득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구 지정 해놓은 곳에 개발을 할 사업자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공사 직접 이제 그 자본을 다 투입해서 이 발전 단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그런 지점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민간이 영역인 점도 있다고 1.0에서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어쨌든 그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에너지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계획 입지를 정하는 역할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계획 입지에 따라서 어쨌든 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뭐 공공성이 부족하지 않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SPC에 주는 뭐 민간 사업자니까 뭐 그런 부분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공공성에 뭐 입각해서 에너지공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획 입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 입지라는 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운 제도는 말 그대로 그 계획 입지를 만드는 과정에 민간 사업자가 다시 참여한다라는 부분을 회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사업자가 어쨌든 뭔가를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사업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자기네가 이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또 들어오는 게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상 에너지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로 입지를 정하기 이전 단계, 흔히 말해서 지구 지정을 민간 사업자한테 풀어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최대한 주민들을 빠르게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거기에 불법, 탈법, 편법들이 동원이 된다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우금민 지사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불법, 탈법, 편법들이 자행이 됐었고 그걸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그 끝이 없을 만큼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시 변경도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계속적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환경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공공성에 대해서 서로가 공공성이 지금 또 확보된 것이다. 지금은 퇴보한 것이 더 퇴보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맥락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맥락이 맞는지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그 이전에 민간이 주도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에 공공주도로 바꿨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거죠. 네. 그죠. 그런데 국장님에게는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 이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게 저는 이제 뭐 이 동의한다 안 한다로 얘기하면 두 쪽 다 끝이 없을 것 같고 예. 이걸 약간 서로의 의견을 좀 좁혀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지하수도 똑같이 공공이 개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개발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업체는 누굴 붙이더라도 그 개발 권한은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에너지공사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 발전의 권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걸 뭐 민간 기업을 들이더라도 그런데 그 권한 자체를 이제는 민간에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권한을 민간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허가는 당연히 행정에 있고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예, 얘기죠.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그 길을 걸었던 사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이제 그거를 의사가 있는 우량 기업을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고 이제 아까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사회에는 자생 기능과 견제 기능도 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때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이렇게 하는 지점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이를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생각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선 과정 중에 이런 공공성 저해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지위에 대한 박탈이나 어떤 그런 이제 풍력 이제 그런 공공성 검토 절차에서의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 규정을 다 저희가 한 명문을 가지 할 것입니다. 예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당시에도 페널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오범민 지사 시절에도 네, 예. 당시 조례상에서도 만약에 이제 불법 행위나 허위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허가 취소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풍력이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법원에서 판결 나오고 그래가지고 1심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구 지정 취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유지를 했죠.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구 원래는 취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성명도 나오고 논평도 나오고 되게 막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없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제대로 된 페널티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정 능력이 발휘되지도 못했었던 게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뭔가 더 좋은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공이 얼마만큼 특별하게 개입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말 그대로 정말 민간 사업자가 다 추진해놓고 거기서 발생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가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공공에서도 아예 막지 못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공공이 이미 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공공력이 투입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럼 사실 그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공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공공은 당연히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구를 취소했겠죠. 근데 민간 사업자가 이미 개입되어 있는 상태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구 지정 취소 못하는 거예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네네. 뭐 네네. 제주에너지공사에게 그런 어떤 공공적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에서 지금 한 2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 사업 물량들이 전기 사업 허가를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건 뭐 0.1%채 불과하다. 이게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한테 맡겨도 이렇게 사업이 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풍력 발전 인허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모든 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다 책임을 지워놨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이 모든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인허가를 일일이 하나씩 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개발이 안 된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공공이 사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 효율적인 관점을 좀 쳐다봐야 되는데, 민간이 큰 규모로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게 우리가 풍력 발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발전 단가지 않습니까? 발전 단가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이 크게 개발을 하면서 어떤 뭐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개발했을 때 과연 우리가 풍력 발전 단가가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단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기타 뭐 풍력 발전이 이미 20-30년씩 진행되어 와서 많이 보급된 국가의 경험과 사례를 본다면 민간 주도형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 단가는 하락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지적을 받고 있는 발전 단가의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단가가 사실 낮춰진다는 건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수많은 비용들을 감추거나 뺀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적 요인,
상대적 비용, 사회적 비용 뺀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빨리 떨어진다는 걸 가지고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공공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그 난개발하고 사실 이윤을 뽑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들을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뭐 데모하고 막 이런 거는 수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안전하게 진행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한 거고 저는 공공해야지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적 이윤을 축으로 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민간 사업자들의 속도가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공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 장점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한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도자료나 이런 건 나오진 않는데 사실 이 제주에너지공사 자본력이 딸리죠. 그러니까 그게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력을 늘려준다든지 거기에 기술 역량을 확보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더 하면서 이 장점을 살릴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안 돼라고 하고 민간이 해라고 하면 사실 민간 기업 조화제라고 하는 이 정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도 후퇴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이 사실은 뭐 공공이 주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상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제 실제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실제 공공이 주도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뭐 인천이라든지 전남, 전북 지자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사업, 그분들도 다 공공주도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이게 민간 사업자들을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민간하고 합동 방식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도 없을 뿐더러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거대한 뭐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인프라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개발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또 사업적인 역량 자체가 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과제인 거죠. 네. 그게 민간이 한다는 제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은 에너지 민영화입니다. 아니 지금 에너지 공격체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쪽은 다 민간이 하면서 에너지 민영화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분야만 민간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바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 이 제주도 사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이 직접 개발해서 그 이익을 공공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는 이 사례를 어떻게 전국화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제주도 이 선진적 사례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공공주도라고 얘기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자꾸 뭐 공공이 100% 다 하는 것처럼 약간 왜곡되는 토론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공공이 입지를 정할 뿐이고요. 입지를 정한 이후에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지금 형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 공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지금 뭐 에너지공사 100% 다 뭐 사업까지 다 하는, 물론 저는 그런 것까지도 바랬던 사람입니다만 지금 절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런 동의합니다. 부분은 좀 오해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에너지공사한테 평가를 해주세요 할 텐데 거기에서 뭔가 편법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부정한 방법이 있거나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나라는 걸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애월 같은 경우에도 10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뭐 한다고 뭐 주민 수용성 뭐 사업사 얘기 막 나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있어서 사업자가 빠르게 주민 수용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불법이나 탈법이나 내지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을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우금민 지사가 있을 시절에도 그런 자료 검토를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다 놓쳤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그 자료에 그냥 드러나는 내용조차 다 놓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만약 에너지공사가 그걸 평가를 할 텐데 그럼 에너지공사가 그걸 다 잡아낼 수 있냐?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가서 또 가서 심의를 받을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공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주는 역할인 건가요? 그렇게 되면 공공성이 더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뭐 민간 기업이 정말 그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건지 아닐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에너지공사가 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뜩이나 에너지공사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일을 이만큼 더 얹어주는 게 과연 맞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네, 일단 조금 얘기가 좀 정리는 약간 된 것 같아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선 하나는 처음에 지적하셨던 에너지 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라는 것은 다들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까 정리하신 대로 지금 제도의 한계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공사가 효율성이 없어서 늦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력 문제도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형태도 어쨌든 자본은 뒤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다. 공공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결국 새롭게 바뀌는 개정안이 공공성을 더 강화한다는 말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토론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계속 같은 관점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얘기가 되는 거는 결국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하시겠죠. 근데 네. 그 달성 방안에 이어서 아까 이제 말씀 중에는 이제 뭐 에너지 민영화나 발전 단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가장 뭐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본다면 공공이 모든 재정을 투입하면서 뭐 이제 단지를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모델도 그게 아닐 뿐더러 이쪽 분야의 그런 어떤 자본이나 이런 수준에서는 현재 그런 사례는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풍력 분야에는 이제 해당이 좀 되는 것은 떨어진 것 같고 이쪽 극단에는 뭐 민간이 모두 다 들어와서 하는 방식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좀 그런 것이었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주도는 공공이 모자람은 있지만 일견 절차까지 직접 수행을 하면서 이후에 자본이 들어오는 방식을 잘 수행했다. 여기 있어서 에너지공사가 그런 시행착오와 훌륭한 성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하신 동일한 것과 추후 모델에 있어서의 이제 저희가 이제 했었던 고민의 그런 지점은 그럼 공공성 강화, 특별법상에 있는 우리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본질을 이 에너지공사가 걸었던 7년의 경험과 노하우 걸었던 길을 개발하게 되는 1.0에서도 향후에 들어오게 되는 그 민간 기업이 이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공공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공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는 또 어떤 위기감을 느끼냐면 어떤 제주의 영해를 넘어가는 이런 공해 이제 이의지까지의 여러 풍력 발전 사업들이 막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개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 기능까지 강화해야 된다라는 저희 위기감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정도 국장님도 참석해 주셨지만 지난 저희 1차 토론회 때도 제주의 그런 보폭을 거기까지 넓혀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사실은 저는 이걸 진전시키는데 좀 더 야심찬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1.0 때도 사실은 뭐 다 하고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무슨 공공주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지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주에너지공사가 자본력이 부족하고 영향력, 기술력이 일부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 공기업들이 있고 공기업들이 이 풍력이든 이런 것들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소위 공공협력이라는 것의 아이디어를 좀 잡아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은 민간이라고만 해서 민간의 이윤 창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아슬아슬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 공기업인 에너지 공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좀 더 공공성을 높이려는 방식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오히려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성 자체를 약화시키면서 그냥 민간 기업들의 길을 닦아주는 역할들로 물론 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더 발상을 더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협력 방식으로 가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좀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이 토론은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저는 여기에 네. 간단히 대답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소재가 지금 딱 연결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지금 쭉 나오는 것들이 에너지 공사의 지금의 한 2015년 이후에 활동들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공사의 지난 뭐 7, 8년에 대해서 한번 평가 작업들, 공개된 평가 작업들 하실 건 좀 준비하시는 건 그 대답까지 같이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월 11일에 이제 첫 이제 공개적인 이제 그런 토론회를 가졌었고 그때도
그런 공사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2월 초에 네. 그런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에너지공사 평가 토론을 한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그 기간 이전에 좀 그런 자료를 좀 예정을 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야심찬 목표나 공공협력,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1.0조차도 민간이 들어온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결국 본질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면서 원활히 하는 방식이 저희가 고민했었던 지점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에 관리자 기능은 좋다. 이런 말씀도 참 저희는 그 반갑게 들리고 공공협력이라는 단어도 정말 그 저희가 이제 했어서 본질인데요. 그에 있어서 민간 이익을 챙겨주거나 그런 것은 그 아니고 사실 민간이 이익이 없으면 시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한 수준의 이익이어야 되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은 가장 먼저는 저희가 공유화 기금이라는 전국에 가장 먼저 갖고 있는 이제 배분의 이제 저희가 정책이 있지요. 이 공유화 기금과 함께 이번 2.0 때 다뤘던 것은 단순히 개발 이익의 일부를 저희가 기금으로 도민사를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지분 구조에서 이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또 지역사회로 환원해 주는 것을 담은 것이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희 정의로운 배분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조금 저는 뭐 공공협력이 바라는 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반갑긴 한데 진짜 그럴까? 그러면 이번 같은 정책 그 개편안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이익 공유 측면 네, 말씀하시는 이익 공유 측면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이게 이 도민 이익 공유라는 게 뭘까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발전소 들어오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이게 아주 소보님의 이겠죠. 근데 그다음에 이익 공유라는 건 자체는 이 공유화 기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은 있든 없든 간에 제주도에 살면 이 바람 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변화에서 보면 이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투자해서 돈 벌어 가라 얘기하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바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면 없죠. 지금 그대로 한다면요. 투자할 돈이 있어야지만 이건데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도민 이익 공유가 아니라 도민 투자자 이익 공유지 도민 이익 공유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시장 뭐 전체 그렇습니다만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돈 넣고 돈 먹는 방식의 이 흐름에 사실은 일부 이게 따라가고 있는 거지. 사실 저는 핵심은 아까 조금 그걸 평가 절하했는데 그 풍력 공유화 기금 같은 게 도민 이익 공유의 가장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예를 들면 에너지공사가 사업해가지고 이익을 얻고 또 민간이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익을 환수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누가 투자자가 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식인데 지금 얘기는 돈 있는 사람 투자해서 이익 가져가라고 하는 이거는 뭐 자본주의에서 돈 넣고 돈 먹자고 하는 얘기가 가까운 거지 이게 무슨 이익 공유냐. 이건 대단히 이익 공유를 한정적으로 좁게만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익 공유 기금이 없어지는 걸로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변화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 없이 새로운 변화만 묘사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1.0이나 2.0이나 제주의 다른 지역과는 조금 본질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 공유에 대해서 방향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제가 공감은 됩니다. 이런 공유 자원을 같이 썼을 때 그것들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도민 국민 함께 향유해야 된다. 그 취지엔 공감을 하는데 현재 그거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제주도이고 그렇죠. 저희가 전 도민에까지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내의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 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에 되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2.0이 되면서 만약에 제주도의 풍력이 늘면은 이익 공유화 기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풍력 발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더 그 공유하는 그걸 넓힌 것이 그동안 돈 넣고 돈 먹기라고 하셨지만 자본 위주에 했었던 것에 도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또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 저희가 더 보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그건 2.0이나 1.0이나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민 참여 투자 부분이라는 거는 에너지공사가 지금이라도 펀드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고시 변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전에도 이미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민 참여해서 도민 펀드 만들고 도민 투자 형태로 해서 뭐 풍력 발전 해야 된다. 풍력 발전 왜 다 사업자만 하냐? 도민도 참여하자.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게 1.0이나 2.0이나 그런 전혀 관계 없고 고시 변경 사항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에너지 공사 하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뭐 다르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익 공유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이익 공유 같은 경우에 지금 공유와 기금의 50%는 도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좀 더 열띠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정말 한 시간에 다 못하는 토론 같아요. 일단 오늘 토론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짧게 그냥 마무리 멘트 한 10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예, 뭐 사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한 논의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서 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뭐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뭐 또 지자체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뭐 지원 방안을 제시를 하고도 있는데 뭐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풍력 발전 사업에 관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 풍력 사업이 관심을 받았던 거지 이제는 뭐 크게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여기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국내외 투자자를 모시고 사업자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제주도의 이 풍력 공공적 관리 개념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선진적 개념입니다. 이거를 후퇴시키지 말고 더 발전시키고 공공 역할들을 더 늘려서 제주도의 선진적 모습들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뭐 이제 저희 고민하는 지점에 후퇴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속적인 그런 공론화 과정과 그런 말씀 과정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면서 더 보강된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투자자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그럼 투자자가 없으면 그걸 누가 대체할 것인가? 결국에는 공공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뭐 어쨌든 공공이 드라이브를 걸면 더 잘 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공공이 주도해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화력 발전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토론이 한 번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쪽에선 도로 오구민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한쪽에선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이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 대부분은 바람과 물이 공공으로 관리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난방비 걱정도 이후에는 좀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